자, 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죠. 주제는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뭐다 같이 주제인데 그 밑에 제시되어 있죠. 한번 참고 정리 한번 볼까? 주제를 찾는 방법은 글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다른 점?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 첫 번째 주장하는 글 논설문 정도 되겠죠. 논설문에 있어서는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찾는 아무래도 주장이겠죠. 주장이 주제가 되니까 주장이 주제가 된다. 자, 그리고 설명문 같은 데에서는 어떤 대상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주제가 있다. 설명의 대상에 설명의 내용이 주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나 이야기라는 것은 소설 같은 거죠. 시나 어떤 소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글쓴이가 왜 이 글을 썼는가 의도죠. 작가의 어떤 의도 그것이 이제 주제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파악하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주제의 유추에 따라서 주제는 일반적인 어떤 사실, 포괄적인 어떤 사실 속에 주제가 담겨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했죠. 따라서 그런 포괄적 사실, 일반적 사실이 앞에 있으면 두괄식, 뒤에 있으면 뭐다 시작? 미괄식. 때에 따라서는 앞에서 언급됐던 포괄적 사실이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확인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또 다시 똑같은 말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가볼 때 보면 일단 지문을 딱 봤을 때 이 지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다 같이? 자,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답을 찾는다 그러면 가장 반복되는 말, 그 한미라는 말, 한미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딱 눈에 봤을 때 한미성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이? 일단 3번은 아웃이다 이 말이야. 알습니까? 무슨 알겠죠? 일단 뭐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보다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뭐예요, 다 같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합리적 것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런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뭐냐?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거. 알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선지만 보고 답을 찾아보자고 해. 알겠지?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합리성의 공동체의 미래다라는 약간 추상적이죠. 미래가 어떻다라고 밝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 아웃 될 수 있어요. 자, 뭐 두 번째와 네 번째 가운데 합리적 사고의 의미라고 합니다. 합리적 사고의 의미. 두 번째는 합리적 논증의 뭐다 시작? 필요성이라고 되잖아. 자, 합리적 사고의 의미라는 사고라는 것에 합리적 사고라는 것에 초점 맞춰서 어찌 보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개념적 정의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 가운데 합리적 사고라는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게 없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합리적 사고라는 게 뭐냐를 설명해 놓고는 있지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지. 그래 안 그래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것은 필요성이라는 당위성이죠. 당위성이니까 그 뭐다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제답은 4번이다. 선지만 갖고도 이것은 내가 이게 내 피셜을 하는 거야. 알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실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고도 선지만 보고도 그렇게 답을 찾아내더라 이런 얘기야. 자, 뭐만 보고 딱 일단 선지가 아니라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죠. 공무원 시험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건 칸을 갖다 이렇게 넓혀서 활자를 크게 했으니까 되지. 다 대부분 지금의 지문의 길이란 말이야. 물으면 알겠어요? 대부분 다 그래. 긴 지문 안 나와서 장지문 안 나와. 에? 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이런 지문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됐던 지문의 길이라고 이게.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지문은 뭐야? 한눈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뭐가 된다 같이? 보통 우리가 화제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같이? 화제어.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화제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파악하는 문제? 화제어를 파악하는 문제, 주제어를 파악하는 문제, 뭐 핵심어를 파악하는 문제. 야, 이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화제어가 뭐냐? 주제어가 뭐냐? 그 다음 뭐가 다 시작? 핵심어가 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 너무나 또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문제가 오늘 좀 많아서 빨리빨리 그냥 터치할 것을 터치하고 갈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고요. 자, 화제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제적 양서는 가주제가 되는 거고 주제어는 뭐가 되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화한 게 참주제가 되는 거고 핵심어는 주제어에 대한 해명. 주제어에 대한 해명을 뭐라고 한다? 핵심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좀 이해됐습니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하나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 언어는 언어는 인간 그죠? 우리가 많이 했죠 수업 시간에. 인간은
무엇을 사용한다? 시작. 언어를 갖다가 뭐야 한다? 같이 사용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반적 문장이죠. 인간은 뭘 사용한다? 시작.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뭘까? 인간은 뭘 사용한다? 시작. 언어를 사용한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그와 관련된 내용도 지문이 있다 본 게 있었지? 있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뭘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을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문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문법에 관련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배경지식을 이제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앞으로 2025년부터 시험 볼 것은 문법이 배경지식이라고 이제 맞춤법이 배경지식이라고 다음 주 맞춤법이 어긋난 표현은 뭐냐가 아니라 그 맞춤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중 고쳐 쓰기 할 부분은 다음 중 틀린 표현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갖고 있어야 돼? 배경지식을 갖고 있어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20문제 가지고 이 20문제가 시험에 완전한 경향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니야. 잠깐 변형을 준다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이게 보조사잖아. 그래 보조사. 이 보조사는 어떤 보조사냐면 변별 보조사. 무슨 보조사? 변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보조사 가운데 은이나 는이 있어 없어. 뭐 도 있죠. 이런 걸 더 조심해야 돼. 독해할 때. 은은도 시작. 은은도 조심해야 돼. 특히 문장 배열 순서를 맞출 때는 도가 나오면 앞에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도가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야 돼. 내용이. 순서를 맞출 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잘 알고 특히 은과 는이라고 하는 것은 변별보조사라고 해요. 변별. 예, 또 주제격 조사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기서 화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시작. 만화의 화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인간이 되는 거고. 은이 있으니까 뭐예요? 나지? 항상 다른 것과 구별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인간과 구별된 대상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글의 전개 방식, 뭘 설정할 때 있다 하지? 가장 많이 설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와 대조. 시작. 비교와 대조를 많이 설정한다. 무슨 말 알겠지? 나중에 글의 구조 파악할 때도 알겠지만 비교 대조는 상당히 많이 나와. 에? 비교 대조. 그러니까 이 글은 대체적으로 비교 대조라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을 거야. 알겠지? 인간이 뭐라면 시작.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인간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동물이겠지. 그럼 인간에 대해서 동물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주제어가 뭐야? 주제어가 뭐야? 주제어는 뭐가 되겠어? 이 글의 내용을 통해서 작가가 설명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같이 주제어가 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뭐예요 그러면? 인간의 특징이 주제가 되는 거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인간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언어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으면 이게 뭐가 된다? 핵심어가 되는 거야. 정의됐지.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도 글의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 진술된 문장을 통해서도 이 글의 그런 어떤 내용적 측면을 갖다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해? 화제어, 주제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화제어는 그 글에서 반복되는 말, 뭐 하는 말 시작? 반복되는 말이 화제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딱 눈에 보는 것이 합리성의 문제, 또 합리라는 말이 가장 잘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또 하나 고려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위성과 관련해서 뭐뭐 해야 한다. 시작. 뭐뭐 해야 한다가 나오면 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주제 문장으로서 이해될 때가 많아. 뭐뭐 해야 한다. 첫 번째 문장 볼까? 합리성이 인간의 본래적 특성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 이러한 합리성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성이 아니라 합리성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글쓴이의 생각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게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표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표현해야 된다. 왜 표현해야 되냐? 나온다고 있겠죠. 거기다 이것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점에 무수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아울러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제시죠? 이유제시.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합리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근거를 제시했잖아. 그렇지? 뒤에 근거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뭐야, 다치? 주제 문장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 주제 문장이다. 또는 거기에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 합리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근데 이와 같은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자, 합리적인 공동체에 합리적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단순히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기한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밑줄 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합리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달리 바꿔서 뭐예요? 시작.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있죠? 이런 거야. 타당한 논구를 제시하는 게 뭐예요? 논구를 제시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아는 사람 딱 나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논증이라는 거야. 논증은 뭐예요? 다 같이? 근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걸 논증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합리성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에 있어서는 뭐에 대해서? 합리적 논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주장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존중해 줄 수 있어도 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진정으로 사려 있게 논증한다면 상대방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것이고, 이로써 당신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논증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화제어라는 것은 그 지문에서 반복되는 말을 찾아라. 알겠지? 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화제어는 무엇에 대한 글이라면 주제어는 무엇의 무엇이라는 글이야. 이해됐나요? 그 무엇의 무엇, 합리성의 합리적 논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근거를 듣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다 같이 그래야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답은 4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건 했던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두 가지 이상 일을 할 때 당신은 마음이 흩어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이죠. 도입 부분입니다. 중심 내용은 아니죠.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반대다. 자, 집중, 동그라미. 집중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에 처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도록 하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도록 문제를.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집중과는 정반대고, 알겠죠? 그래서 그와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쭉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X면 뭐다? 시작. Y다. X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뒤에 따르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어디까지가 설명해보니까 눈대중을 딱 하고 때려보고 없으면 되는 거야. 제거. 알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 시작. 집중이 필요하다. 자, 밑에 가니까 뭐가 나와야 해서 예를 들어 나와 안 나와? A시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 나지? 집중에 관한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오는 있잖아. 예를 들어 읽으면서 동시에 먹을 때 마음의 일부는 읽는 데 가 있고 일부는 먹는 데 있습니다. 있어 없어요? 있지? 이것도 다 뭐야? 집중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죠. 뭐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다음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해 있죠? 밑줄자. 다음 같은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하세요. 밑줄자. 자, 부처의 가르침은 뭐라고 했을까요? 걸을 때는 걸어라. 앉을 때는 앉아있어라. 있지? 그 일에 집중하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의 부처 말을 인용한 것은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다. OX. O라고 해야 돼. 이 부처의 말은 자기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지. 알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 글은 집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일에 뭐하라? 시작. 집중하라. 알겠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뭐하라? 집중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다 같이? 3번이 그래서 가장 옳은 정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처의 말은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지. 자, 반론을 제기 위해서 부처의 말을 든 것은 아니다. 알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글에 그런 어떤 소위 정보 일치 문제 또는 사실적 사고 능력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에서 가끔 나올 수 있죠. 필자는 부처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OX, X. 그러면 적어도 부처의 말은 글쓴이의 주장과 논조와 같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집중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다 몇 번 나왔지? 3번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3번 가도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다음 그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자, 밑줄자.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 라고 되어 있지. 한마디로 이 글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주제 아니겠어? 그러면 이 가와 나의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대중매체가 인간의 자율성에 큰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있지?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워낙 뭐 주장일 수도 있겠고 자기적 그런 일반적 사실 그대로 언급할 수 있죠. 대중매체 동그라미.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뭐에 위협을 주고 있어? 시작. 인간의 자율성에 위협이다. 밑줄 자. 인간의 자율성에 위협을 하고 있다. 밑줄 자.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 사실이니까 뭐겠어? 뒷내용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 X면 Y다. 그러니까 뒤는 구체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뭐에 설명하겠어? 뒤가 대중매체가 인간의 자율성을 갖다가 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추상적이잖아. 와닿지 않잖아. 그러면 그 뒤는 내용은 뭐야?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눈으로 대충 보는 거야. 그렇구나. 여기 나오죠. 절망적으로 만들 따름이고, 뭐 똑같은 유형으로 변형시키고 쭉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런 것들이니까, 딱 제쳐보면 계속 논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대중매체가 인간의 자율성에 뭐한다? 시작. 훼손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문장은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고, 그 중심 문장을 설명하고 한 뒷받침 문장이 불가하구나. 이해됐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달라로 갑시다. 나달라. 대중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 과정에 참여를 욕망한다. 자, 밑줄 자. 대중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 과정에 참여를 욕망합니다. 대중은 다 문화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은 뜻대로 돼야 안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런 욕망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므로 그러나 뭐가 있어? 진짜 역적 관계. 자, 세모. 그러나. 자, 그러나 이러한 참여 기회는 뭐다? 밑줄 자. 이러한 참여 기회는 한정적이고 한정적이다. 있어 없어요? 한정적이다. 나올 수 있지? 그럼 그 한정적이다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율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넘어가. 알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필요 없네. 넘어가는 거죠. 그 한정적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비율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 유추 방식을 통해서 밑줄 자. 문화 과정도 거기 보면 값싼 식당을 찾아야 한다. 문화 과정도 참여도 마찬가지다. 있어 없어요? 있지? 그것을 이해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런 가운데 마찬가지죠. 하지만 문화예술, 생산물에 대한 선택이 쉽지 않다. 자신의 판단의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뭐에 기댄다? 매스컴에 기댄다는 얘기지. 알겠지? 참여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좀 기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길 텐데, 그런 기회가 있다 없다? 그런 기회가 한정적이야. 그리고 많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쉽게 매스컴에 그것을 갖다 뭐 하게 된다? 나치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매스컴의 조작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정신이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다 같이? 대중매체가 인간의 자율성에 뭐한다? 시작. 위협을 가한다. 그 대중매체가 뭐가 돼서 하나의 매스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같이? 그렇죠. 앞에 뭐가 있어? 인간의 자율성에 훼손한다고 했으니까 자율성을 회복할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게 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문제 답은 몇 번이다 같이? 그렇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게 바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알겠어요? 자기가 그 매스컴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문제, 필자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4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제어가 뭔지, 핵심어가 뭔지, 거기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근데 하나 예를 들읍시다. 판소리는 뭐다 같이? 민중적이다 있잖아. 그럼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판소리는 민중적이다 해서 이 글의 화제는 뭐겠어, 화제는? 그래서 계속 판소리는 뭐다? 판소리는 뭐다? 판소리가 지문 속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화제어야. 근데 판소리는 민중적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한 그 내용은 뭐였을까? 뭘 말하고자 했을까? 판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지. 알겠지? 그 판소리 특징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제어가 되는 거야. 그 주제어에 대한 해명된 부분이 뭐가 된다? 핵심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어가 뭐예요? 민중적이란 얘기지. 내 말 좀 이해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확인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뭐 해야 돼?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뭐 해야 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읽기 능력이야.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4번 가도 되겠습니까? 4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이다. 이게 바로 일종의 추론이야, 추론.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결론, 어떤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정보 일치 문제는 아니지만 이 글을 미루어서 또는 이 글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을 뭐라고 했지? 추론이라고 했고, 그런 추론 방법은 뭐 연역법이 있다, 뭐 귀납법이 있지 않지만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논설 형태가 되겠죠?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한다고 시작? 추론으로서, 알겠지?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할 수 있죠. 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의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 시장과는 거리가 먼 지존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설명에 의해 파고든다는 의미자. 밑줄짝.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 시장 논리. 있습니까? 요즘도 많이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무슨 논리로 다 하지? 시장 논리로. 예, 자본주의에 있어서 어떤 시장 논리로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이 돈이 덜 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래요. 돈과는 무관할 수도 있잖아. 다른 측면에서 또 복지적 측면에서 또는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돈을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거 투자해봤자 돈 못 벌어 이런 논리로 한다면 복지 정책에서 뭐 생각해 볼 수 없잖아. 그런 거래요. 네, 그런 점에서 여기서 그런 논리예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어디까지 갔다고 밑줄자.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들다. 밑줄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전통 시장까지, 그래서 전통의 영역까지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 사실이잖아. 일반적 내용이잖아. 그럼 문의가 뭐예요? 추상적이잖아. 뭐야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X면 Y다. 뒤는 반드시 그런 영역이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전통적 영역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을 또 설명해 줘야 돼. 그러나 그래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쭉쭉쭉 가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나와. 밑줄자 이를테면 나오잖아. 예컨대 뭐 이를테면 나오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이런 애는 많다. 또 이런 애는 많다면 또 나오지. 쭉 가는 거야.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을 때 뭐 해야 되지?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읽을 필요 없이 X면 뭐다 시작? Y다. 그러고는 눈을 크게 뜨고 문을 뜨고 약간 비논리적이네. 눈을 크게 뜨라니까.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끝부분에 뭔가 내용이 또 나오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는 공리의 한 비반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군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자, 여기서 대해서 사회적 행위. 자, 대체로 보면 이것은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다 같이? 사회적 행위라는 말이 끝부분에 가서 반복되고 있지. 그럼 반드시 이 사회적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아십니까? 그래야 답이 된다. 그러면 딱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왔지? 사회적 행위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있어, 안 나왔어? 나와있지. 그러니까 선지를 갖다 조절하는 데 있어서 쉽게 조절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답이 2번 딱 나온다고. 아십니까? 무슨 말 알겠죠? 딱 그러니까 뭐 중간에 딱 없어지잖아. X면 Y니까 이것은 설명이구나. 그러면 뒷부분에 내용이 있겠구나. 그럼 뒷부분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다? 사회적 행위가 나왔구나. 사회적 행위. 그러니까 딱 선지 보니까 사회적 행위가 두 번 나온 것도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딱 한 번 나왔잖아. 오지선답에서는 사회적 행위란 말이 두 번 나올 거야 분명히. 그래서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내는데 사지선답 볼 때는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시험이 좀 어려워진다면 사지선답에도 사회적 행위가 나올 수 있다. 선지 두 개.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서 좀 어렵게 제시하려고 노력하겠지.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면 된다, 안 된다. 그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고려하라는 말이 아십니까? 그거니까 문제 다음 몇 번 나왔지?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됐죠? 어렵지 않았죠?